실제 엔터테이너로 멀티 엔터테이너가 되려면 연기도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거장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기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는 연기자로서도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자세히 봤어요, 사실은. 연기를? 네, 자세히 봤는데 네, 오늘은요 전문가 한 분의 좀 색다른 시선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뵀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저 학교 다닐 땐 이런 과가 없었습니다. 심희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셨을 때 티켓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꼭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팝을 하는 입장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공연도 넓게 보면 팝이에요. 네. 근데 좁게 보면 이제 K-팝하고 좀 다르지만 멀리서 보다가 너무 성장하고 음악의 다양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궁금해서 티켓팅이 어렵다고 했는데 시도를 해보니까 역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자님들도 좀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뭐 비법 얘기도 하고 네. 뭐 대신 이렇게 좀 해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위에 또 고마운 분이 이번에 계셔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네. 이걸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했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우선 소문을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분석도 이미 좀 많이 하신 상태에서 네. 콘서트를 보신 거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어렵게 가게 돼서 좀 제대로 분석해야 되겠다. 들어갈 때. 네, 그리고 잘 분석해서 이번에 리뷰 기사 네. 좀 후속 기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엄청 이제 쓰면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냉철한 평론가로서 전문가로 들어갔거든요. 나올 때는 그냥 제가 멘탈이 말랑말랑해져서 감성에 푹 젖어서 문화의 향유자로서 코어 팬까지는 아니지만 라이트 팬이 돼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즐기다 나와서 힐링했습니다. 어머 교수님. 힐링했어요. 근데 살짝 제가 눈물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살짝 고였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솔직히 말이 되죠. 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미쳤나? 저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처음에 울 때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제정신인가 지금 왜 우는 거지? 그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으로 정신 차려 평론해야지. 감동은 하는데 빨리 이거 저 분석을 해야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네, 감성과 이성이 막 이렇게 혼재되면서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웅며 들었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든 거예요? 네, 웅며 드신 거예요. 오늘 든 겁니까? 네, 네, 이제 첫 발을 디디셨어요. 첫 발 드는 거예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태지 씨가 그때 이제 문화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네네. 서태지 씨가 등장했을 때와 임영웅 아티스트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으신 모양인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임영웅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임영웅은 그냥 장르다, 예. 임영웅 브랜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제가 브로드하게 한 이유가 서태지 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태지가 처음 등장할 때 그때는 그 현상을 신드롬이라고 했어요. 지금 임영웅 신드롬하고 비슷합니다.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 음악 못 봤어요. 나 알아요 그러면서 막 네. 이럴 때 저게 무슨 음악이지? 뭐지 그랬어요. 너무 사람들이 열광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신드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대 K-팝의 효시 시작이다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임영웅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르에 융합된 코드, 이런 어떤 형태는 사실 처음이고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색적이잖아요. 근데 그 규모도 엄청나고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음악이다 이런 붙이기에는 지금 데이터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임영웅 이전과 이후의 음악이 어떻게 나눠지고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으로 정리될 만큼 굉장히 거장의 음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름을 못 붙이고 그냥 임영웅이란 장르고 그냥 브랜드다. 지금 그냥 임영웅이라고 부르자. 그렇죠. 브랜드는 차별화된 가치라고 그래요. 네. 완전히 차별화된 가치 그 자체가 우리가 인식하는 자체가 어떤 브랜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중음악사적으로 아마 큰 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사실 팝이나 어떤 그 현대적인 그 MZ세대 그런 네. 어떤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또 실용음악도 했고 발성법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모던한 발성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성은 또 아니니까. 꺾기, 긋기 뭐 이런 예. 건 아니니까. 예.
그런데 소재는 사실 트로트적 소재나 또 인생의 깊이 이런 예. 소재를 다루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잖아요. 아,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네. 그래서 매력이 있고 물과 기름이 사실 섞이기 힘들지만 섞으면 굉장히 그 마요네즈 같이 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이렇게 큰 세대 장르를 통폐합한 아주 멋진 매력적인 하이브리드적인 이런 아티스트가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있었나 싶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게 약간 뜨거운 사이다 같이 그럼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되게 임팩트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 문화적으로 보면 문화가 이렇게 융합되는 것이 굉장히 매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르다 그러면 뭐 20대가 좋아하는 장르, 장년층이 좋아하는 장르, 예. 뭐 세대나 문화 장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계기가 생기면 문화가 융합되거든요. 융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강의식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그 서양의 문화 출발 그리스잖아요. 네. 그게 그리스가 그 반도 국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전쟁 엄청 많이 생기죠. 그게 예. 뭐냐 문화적 융합적인 거예요. 그게 간섭도 받고 트러블도 많은데 그런 공간이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는 꽃을 거죠. 피죠.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서구적인 요소, 그 아시아적인 대륙적인 이런 요소가 교량 위치이기 때문에 과거에 침범 많이 받아도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안테나도 되고 이렇게 융합되는 것이 굉장히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게 매력을 가지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대장금을 예를 들 수 있어요. 대장금이요? 예, 대장금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근데 네. 대장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극이다 그러면 장년층, 남성, 왕 맨날 나오잖아요. 왕 나오죠. 예. 역사의 메인스트림, 예. 정말 굵은 줄기. 예. 그런데 대장금은 여성, 젊은층, 음식, 부엌이라는 게 임금님 주위의 부엌, 음식 이거 별로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가족 드라마 형태의 소재가 결합되니까 사극이라는 장르와 함께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군요. 여러 취향을 통합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 물과 기름 같아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융합되면 엄청난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용음악을 해서 팝적이고 발라드적인 그런 베이스가 있는데 트롯의 장르 오디션에 합격해서 이 두 요소가 합쳐지면서 다양한 장르 EDM부터 여러 음악이 합쳐지니까 정말 뭐 10대도 좋아하고 70대, 80대, 90대까지 좋아하시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음악은 없어요. 현재.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운명인데 그런 그 베이스 속에서 본인이 또 열려 있잖아요. 네. 장르를 통합. 그래서 세대 통합, 장르 통합. 그 음악을 지금 이름 붙여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장르다, 브랜드다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와 장르는 앞으로 미래에 붙여지지 않을까. 우선 이제 얘기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콘서트 의상부터 그 이번에 그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의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아이유 씨 옷도 디자인하시는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들의 의상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딱 보는데 옷을 많이 본 느낌도 좀 있었고. 원래 아이돌 음악 전문이시죠? 네, 제가 이제 전문이기 때문에 그 의상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네. 하얀 의상부터 예. 그 의상의 근데 세련됨과 또 품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어서 낯익은 듯 낯선 듯. 아, 그래. 그 낯익음은 아이돌 음악의 그 네. 낯익음인데 또 약간 낯선 느낌도 네. 있었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상도 저희가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어서 저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같이 봤는데 네. 의상이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 의상이 바뀌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소재를 보니까 일요일은 비가 왔었잖아요. 아, 네네. 예, 우천에 대비한 의상 플랜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의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이었고 멘트는 이제 그날 오신 분에 따라서 네, 오신 영웅시대 팬분들에 따라서 그런 다른 모습들을 많이 멘트도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 그 같은 공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어. 알면 알수록 예. 뭐 파도 미담이지만 저는 분석하면 할수록 역시 매력적인. 예, 그거 느꼈어요. 그 제가 사실 놀란 부분은 언론에서 잘 안 다뤘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배우들이 소극장에서 연기하다가 대극장 가도 단순히 공간 개념이 아니라 이 표현력이라든지 에너지 자체가 틀려져요. 이 돌출 무대를 넓게 썼잖아요. 네. 그런 규모도 제가 처음 봤는데 그러면 이 사면의 무대를 이렇게 워킹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인터벌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막아뜬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뜰 텐데 제가 화면만 보면 이동한다는 느낌이 안 들 만큼 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이 멘트가 한 번도 루즈하거나 그러지 않게
그 혼자서 얘기하지만 그 상암 경기장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나지막한 대사로 그 에너지의 공백이 없이 그걸 채워 나가는 그 포스라 그러나요? 네. 아우라. 야, 그 무대 매너를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비가 와서 사실 팬분들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네. 근데 비가 오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마치 자신의 특수 효과처럼 내가 지금 준비해서 두오다이 때 비가 오는 거예요라고 해서 이제 공연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의연하게 그 공연 자체를 끌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번 상암에서 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안 봤으면 어쩔 뻔했냐.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랬는데 이제 영화 개봉을 하게 되니까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보게 돼서 처음 봤잖아요. 네. 정말 잘 봤다. 네. 커리어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는 네. 아직 한참 안 왔다. 한참 안 왔다. 한참 안 왔다. 네. 지금 이제 이 커리어라는 것이 사각의 상자 안에 지금 이제 꽉 찼잖아요. 네. 1차적으로. 근데 새로운 그 상자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고 또 연기도 네. 시작했잖아요. 연기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교수님 보시는 어떠셨어요? 연기를 한다는 거. 연기는 그 원래 연기와 음악과 그러니까 보컬과 춤은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티스트는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우리 판소리 보더라도 네. 이 발림, 움직임도 있고 춤적 요소도 있고 서사도 있고 또 창도 있잖아요. 예. 원래는 하나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엔터테이너로 멀티 엔터테이너가 되려면 연기도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거장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기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는 연기자로서도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자세히 봤어요, 사실은. 연기를? 네, 자세히 봤는데 저는 이제 연기 부분은 저 전문 분야니까 자세히 네. 봤는데 벌써 내면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형적 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렇게 외적으로 웃는다, 예, 웃는다, 표현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설명적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처음 배우면 예. 이렇게 이렇다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인드를 머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묻어놔요 연기가. 그걸 내면 연기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내면 연기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선생님 칭찬받았다 그랬잖아요. 생활 연기를 하라고 이제. 예, 그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연기를 할 때, 별성 쉽다. 연기 부분도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죠. 음악에 대한 진정성, 또 예. 음악에 대한 그런 그 마인드, 정서, 표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여러 장르 소화하고. 근데 그 부분이 결국 연기자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 예. 우리가 뮤지컬에서 노래 연기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는 사실 대사가 극대화되면 노래가 되고 노래가 차분해지면 대사가 되거든요.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정서예요. 예. 그러니까 노래는 그 음악 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인데 그러니까 엔터테이너로서 정말 천재적인 자질이 있기 때문에 연기 부분도 상당히 잘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이 전문가로 제가 봐도 충분히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장의 반열을 간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뭐 지금 떴고 안 떴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그 생각 또는 비전의 한계치가 있어요. 비전의 한계치?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최고로 이제 성장하고 나면 막 파티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연예인으로서 이 정도로 그냥 성공해야지라는 개념보다는 콘서트가 단순하게 그냥 음악을 잘하는 콘서트라기보다는 그 여러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통을 접목한 거, 네. 미디어 아트를 넣고 굉장히 종합 예술로서 굉장한 그 좋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적으로. 그래서, 그 거장은 인기 많다 또는 티켓팅 많이 한다 이래서 거장을 안 붙이거든요. 그 거장으로서 장인으로서의 예술적 대중성 그다음에 모범을 보이는 거 여러 가지를 갖춰야 거장이 될 수 있죠. 그런 거장의 느낌,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 곳곳에 묻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인지 기억이 나세요? 그 콘서트 장면 중에 미디어 아트도 사실 이번에 그 그라운드에 객석을 안 깐 것만 해도 축구 팬들은 그 이름을 바꾸자고 한대요. 히어로 스타디움으로. 그렇죠. 네, FC 서울 팬들은.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그 손흥민 선수 그 얘기 많이 하죠. 한국 잔디가 굉장히 서양 잔디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잔디에 따라서 경기력이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 참다가 이런 얘기 하죠. 잔디 너무 관리 안 하면 이것 좀만 잘하면 경기력 올라갈 텐데 이게 엉망이라고 손흥민 선수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한국 잔디가 좀 불리해요.
그런데 공연을 하면 파괴 이렇게 되고 나면 네. 다시 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잔디 보호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잔디 부분 돈이잖아요. 다 돈이죠. 돈이죠. 네. 객석을 안 깔았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건데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장의 마인드거든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욕심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면이 다 있고, 근데 잔디를 포기해서 얻은 게 뭐냐면 그 흰색 천을 깔았잖아요. 네. 저는 미디어 아트 그렇게 크게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미디어 뭐 아트를 통해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다음에 158명의 댄서들이 예. 거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상암을 꽉 채우는 듯한 그 채운 에너지가 예. 훨씬 더 잘 표현됐다. 객석을 포기함으로 전화위복이 됐다. 오히려. 예,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은 임영웅 아티스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스태프들은 다 반대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리허설 부분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도 뭐 연출했고 뮤직비디오 감독도 했고 네. 콘서트도 해봤어요. 근데 제일 저도 강의할 때 얘기가 리허설 많이 해라. 리허설이 생명이다. 리허설 욕심은 포기가 안 돼요. 오, 맞아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야외 그 공연장을 티저에 잠깐 나왔습니다. 무대를 곳곳에 설치하잖아요. 이번에 나왔던 예. 그 가운데 있었던 정중한 무대를. 그게 이제 똑같이 리허설을 하고 싶은데 상암에서는 리허설을 매일 밤늦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러 야외 연습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요? 네, 기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티저 이제 그 영화에 앞으로 이제 8월 달에 개봉하게 되는 이 콘서트 영화에 보니까 아, 저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일단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리허설이 테크니컬한 리허설 뭐 이런 것은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컨디션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근데 떨어져서 한다는 건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많은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임영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맞아요. 다른 분들은 못 하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이 그 가치를 중요시 여겨서 네.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시켜서 더 좋은 공연으로 만든다. 네. 그리고 그 댄서들 같은 경우 뭐 인이어를 끼고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메인 그 음향이라고요, PA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최대한 줄여서 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장이죠. 멀리 보다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 가치를. 그날 이제 노래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EDM 버전의 댄스 음악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차분한 노래 좀 좋아하는데 저도요. 근데 EDM 마지막 부분도 EDM 네.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완벽해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순간 그 상암이라는 그 경기장이잖아요. 공연장인데 네. 순간 바닷가 가는 느낌 살짝 든 적이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모래알갱이 부분. 모래알갱이를 딱 듣는데 미디어 파사드가 파도가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비가 좀 그쳐서 맞아요. 바람 불었어요. 바람 불었어요. 그때. 그렇게 머리가 살랑살랑 할 때 순간 약간 우리가 왜 그 네버랜드 공간으로 이렇게 뭔가 가상의 공간으로 가는 것 순간 바다에 온 것 같은 느낌에 살짝 들어갔어요. 제가 그 공간으로.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게 오감으로 오는 느낌? 맞아요. 야, 그 모든 게 맞아 떨어져서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웅토피아라고 제가 그걸 맞습니다. 웅토피아라고 그렇군요. 부르는데 하나 우리를 배웠어요. 웅토피아로 데려다 준다고 표현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웅토피아로 간 거예요. 갔어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죠. 체험했습니다. 네. 아, 근데 맞습니다. 무대가 굉장히 여러 연출들이 들어있었잖아요. 저는 그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그 임영웅 아티스트가 무대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달처럼 이렇게 밴드에서 노래 부르던 네. 그게 굉장히 한국적이고 굉장히 우주적이어서 되게 묘한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뒤에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정말 영웅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근데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은 그런 장면, 배경하고 잘 어울리는 장면. 그러니까 좀 환상적인 네. 그런 좀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서. 그 뮤직비디오랑 중간에 영상이 여러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보시기에?